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황부터 한번 볼까요? 시황부터 보면 시황을 봅시다. 시황을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한 종목 100종목 안 되고요. 떨어진 종목들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픽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도 322억 마이너스, 비차익 순매수도 3,534억, 어제 3배예요. 어제가 1,2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참 항상 시나리오를 쓰면 안 좋은 쪽으로 나가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 이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 참 그래도 상방 쪽을 바라봤는데 하방 쪽으로다가 오늘 더 물량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일단 환율이 올라가더라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아 오늘 망했다. 그냥 장중에 사실 매매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단타 쳐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단타도 물렸네요. 단타도 물리게 되고 일단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단 워낙 가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1130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제 1128원인가 마감을 했어. 1128원인가 마감을 해서 아, 이 상태로다가 달러 환율 조금 내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뭐 방향성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예상을 뒤집고 외인과 외인 대량 매도 나왔죠. 외인 대량 매도 나왔는데 지금 장 마감한 걸 보면 선물이 순매수로 돼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이 지금 2천억 매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장중에는 마이너스 5천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한 5천억인가 5천 몇 억인가 아마 그때까지 갔을 거예요. 이걸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선물까지 매도를 해버리면은 답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도 선물 매수하면서 달러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일단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달러 선물 매수한 거를 갖다가 오늘 끌어올렸으니까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거 요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선물을 담았거든요. 이 선물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여기가 또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옵션 같은 경우도 방향성은 일단은 상방으로 잡아놨는데 뭐 여기서 더 뺀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손해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마감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해지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내리고 더 올리고 해서 더 쉽게 말하면 개인들을 갖다 끌어당겨갖고 한 번에 해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매수 주체가 일단은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기관이 좀 받아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강력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좀 어설프게 받아준 느낌? 그러더니 뭐 오늘 또 팔아치우고선 또 매도 치죠. 근데 그걸 또 개인이 받아요. 개인이 받는다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지금 자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다가 일단 저점이 무너져 내려서 2100선을 간신히 유지해주기는 했는데 2100선을 유지한 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물량이 안 들어와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개인이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걸 털고 가려면 조금 더 뺐다 가든가 아니면은 조금 기술적 반등 해놓고선 개인 또 따라붙는지 안 따라붙는지 분위기 봐가면서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은 뭐 급할 게 없어요. 지금 급한 건 개인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올라가더라도 시간을 두고선 올리면 되는 거라서 뭐 더 따져도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자리상으로다가 오늘 고점 돌파에 보면은 인버스 종목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반등 종목에 나와도 코스닥 150 인버스가 나오는 걸로 와서는 여기서 이제 슈팅 한번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뺐던 거보다 더 많이 뺄 수도 있어. 한 방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뺄 거면 그냥 2천까지 그냥 한 방에 쫙 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거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렇게 될 것도 예상을 하고선 일단 대비를 해야 돼요. 뭐 현금 보유량을 갖다가 미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 안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일단 그렇게 보면 참 좋은 일인데 일단은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도 뭐 현금으로 보유를 했었어도 또 최근에 여기가 타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받아줘야 되니까.
갖고 있는데 또 안 받아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안 샀을 건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대응하실 때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신을 넣고 뭐 신용 미수 몰빵을 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래 지점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지점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예수금 관리해 가면서 일정 부분을 그냥 매수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다른 날이랑 다르게, 평상시에는 제가 원래 스타일이 분할 매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고민 없이 전량 매도를 해버렸죠. 오늘은 3일 경농 대유 전부 다 뭐 14% 15% 먹고 빠졌는데, 경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상한가 쳤죠 오늘. 근데 아쉽지 않아요. 뭐 14% 먹었다 그래서 조금 먹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먹고 다른 이게 내릴 땐 또 더 많이 내리니까 내릴 걸 생각하면 이 종목을 더 내려 있는 종목에 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대유 같은 경우도 14% 수익 실현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냥 마무리를 졌어요. 3일 같은 경우도 그냥 올라오길래 수익권이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저 대북주건 먹은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로 다 대응을 한 거고, 사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장 빠지고 있는 건 봤어요. 일단은 장이 빠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제가 프로그램 차익 매수하고 비차익 순매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늘은 그냥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 빠지고 있는 거 아는데도 혹시나 이 종목 오르지 않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가니까 또 이게 물리게 되더라고요. 뭐 이 기다려야죠. 또 내려가는 거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샀는데, 마지막에 산 게 13,750원이었는데 에이 여기 무너지겠어?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13,650원에 하는 바람에 일단은 장중에 들어간 것까지도 물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갖다 제가 더 키운, 이제 제가 자충수를 제가 둔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요. 마이너스 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단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물렸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물량이 들어오는 지점, 여기서 딱 급등주 따라가기 물량 들어오는 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물량이 들어오는 지점이 사실상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고점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장은 빠지고 있는데 얘는 올라. 그러면 고점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게 빠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조금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일단은 물린 게 된 거죠. 사실 안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단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쭉 빠지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어쨌든 마이너스 평가 자체가, 제가 뭐 손절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빠져 있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단타로 조금씩 해먹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 팔아갖고 커버를 치고는 있는데, 지수보다는 많이 안 빠졌지만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손실이, 제가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한 것 중에 이번 달이 아마 손실이 가장 크게 났을 거예요 지금. 근데도 불안하지 않은 게, 이미 예전에 많이 겪어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금 싸움이에요. 예수금 싸움. 예수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는 괜찮은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예수금이 얼마나 남은지 잘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분할로다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는데, 오늘은 제가 봤어요. 내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되는 자리가 왔으니까 내일 슈팅이 나가면 일단은 뭐 더 무너지더라도 또 받아줄 거예요. 저는 받아줄 자리는 받아줍니다. 네, 왕창 받아주지 않을 뿐이지 받아줘야 되는 자리에선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또 올라갈 때는 내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주식을 고점에서 매도를 전량을 해놓지 않고 내려가는 걸 예상을 하고선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는 그냥 꾸준히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점 잡을 자신 있는 분이 있나요? 잡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오래 해왔지만,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봐왔지만 그렇게 쉽게 보이게 올려주진 않아요. 정말 안 보이게 올려요.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게 올라가요. 오늘도 제가 항상 장중에 이제 채팅창으로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줬는데, 하락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아마 그냥 구경하면서 할 일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달러 환율 올라가고 뭐 장중에 중국 지수 또 떨어지고 S&P 선물 미니나스닥 다 떨어지고 뭐
상승 지표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물도 매도하고 있지, 옵션도, 풋옵션 열심히 매수해갖고 밑으로 빼고 있고, 콜옵션 매수도 안 하지, 거기다가,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물량 빼고 있지, 개인만 사고 있지, 이러니까 상승한다고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든가, 손절을 쳐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냐. 내려가야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를 봐야 되는 건데, 분명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참 손절하긴 또 아까운 나이는 맞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손절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점을 진짜 잡을 자신 있다. 내가 여기서 손절해도 진짜 저점에서 나 완벽하게 저점 잡으실 수 있다. 그럼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절을 딱 자르고, 내가 더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만큼 폭은 내가 또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다 잡을 수 있으면. 근데 그러지 못하실 거면,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괜히 사고팔고 해가지고 손실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샀지만, 어제도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오늘 조금 빠졌지만,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빠진 거 아니죠? 하이닉스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빠진 거 아니죠? 사실 얘네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안 빠졌어요.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참 안 빠졌어요. 참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나마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 이름 뭐야 또, 친구들 누구죠? 셀트리온이 블록딜 하면서 빠졌는데, 이 블록딜 하는 애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블록딜 한다고 해서 일단은 가격은 빠졌는데, 그걸 받은 주체를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를 받아준 주체가, 어디 보자. 받아준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연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금하고 일단은 투신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그거예요. 블록딜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잠깐 짧게 치고 나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그 물량을 또 받아낼 사람은 또 개인이나 아니면 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정도 빠지면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빠진 그걸 매수한 주체가 연기금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시간은 걸려도 올라올 수는 있다 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긴 봐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빠졌을 때 그걸 갖다가 들고 있을 건지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이렇게 개 빠졌는데 손절하는 것도 사실 좀 어이없죠. 더 빠질 수는 있어도 버티면 되는 걸 굳이 내가 뭐 미수를 쓴 거나 신용을 질러갖고 기간이 다 된 게 아니면 가지고선 시간만 갖고 있으면 이 갭 다시 메꾸러 올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험치가 나오는 건데, 더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더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아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급해 하거나 마음이 떨리면 어떻게 견뎌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갈 때는 손실 볼 거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라도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내서 이번 달에 뭔가를 벌어갖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사실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거 자산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갈 때는 이게 나중에 올라갈 거고, 이 정도 선에서 살아도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시면 사실 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긴장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빠지면 올라오는 게 주식이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주식이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올라갈 때 충분히 그 수익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급등주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놨죠. 급등주 매도 타점이라고. 여기서 물론 이렇게 경농처럼 상한가로다가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여기 나왔던 지금 24개 종목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 내려간 게 더 많아요. 내려간 거는 화끈하게 내려갔어요. 올라간 것들은 좀 더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것도 올라갔다고 해서 걔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고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나오면. 그리고 손절하실 때도 저는 손절도 여기서 해요.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이거는 얼토당토 없는 퍼센트다, 내가 마이너스 30% 여기 나왔는데
마이너스 20%예요. 그래도 할 거면 해야 되는데 장이 오르고 있을 때는 좀 더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여기 나왔던 종목은 내려가서 조정하고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정도에 나온 정도의 그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은 급등을 했던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 아닌 경우는 안 나오죠.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나와요. 하이닉스가 나와요. 여기는 말 그대로 급등주 매도 타점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죠. 급등주들은 여기서 나와요. 근데 급등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급등주 파는 방법을 제가 검색식으로 알려드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급등주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왔네요. 3번에 보면 자 고점 돌파 있죠. 고점 돌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인버스가 나와 있죠. 자 나중에 여기에 레버리지가 나와 있어요. 레버리지가 나와서 여기서 슈팅 한번 나가요. 그럼 이제 매도 라인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량주들 파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그 지점이 될 거면 지금 상태에서 놔둬도 플러스 한 20%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때가 아마 여기에 레버리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버스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인버스가 여기에 나온 게 아니고 한 달 전쯤 9월 달쯤이었나요?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저기 제 검색식에 보면은 저점 확인이나 반등주를 찾아라. 여기 뭐 저점 이런 데 있죠. 여기에 인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점에 부근에서 여기서 놀고 있을 때 이때는 사실은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조만간에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일단 오르는 종목 팔고 신규 매수는 자제해라. 근데 저도 신규 매수를 했죠. 저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때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올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수익 실현 안 해놓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손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익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실이 나서 이제 실제 손실 부분이 커버가 된 것뿐이지 들고 있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저도 그때부터 들고 있는 종목 다 내려왔어요.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올라간 종목들 물론 있죠. 이렇게 맨날 파는 것들 이런 거 막 급등 나오는 것들은 팔아서 얘네로다가 커버는 치지만 이렇게 장이 빠지면 뭐 저처럼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수익 나요. 그거 복구 대구도 또 수익 나요. 그 안에 그냥 먼저 올라오는 놈부터 먼저 팔기 시작할 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 시점은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알려달라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인버스 고점 돌파에 나왔죠. 여기 돌파니까 여기서 슈팅 한번 더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슈팅 한번 더 나갈 수 있어요. 조정 주고 슈팅 한번 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가냐? 아니에요.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다 왔단 얘기예요. 근데 이 얼추 다 왔을 때 부분이 개인들한테는 공포심이 가장 또 심할 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올라오면 이제 어디서 또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시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보이는 호재는 없어요. 근데 다음 달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2월 달에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보이는 부분에선 좋은 거 없고 그렇다고 무역전쟁이 완화가 돼가지고 뭐 우리 이제 잘해봅시다 하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일단은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압박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시나리오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같이 씁니다. 항상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또 하는 거고요. 그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어느 정도의 확률 때문에 매수를 하긴 하는데 보이면 일단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고 있으니까 장중에 비차익 순매수 안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데 누가 매수해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나 기관이에요.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를 쓰는 사람들은. 근데 프로그램을 안 쓰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럼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를 받아주면서 빠질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버틸 때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단지 시나리오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마지막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하방 쪽으로 다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고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상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지금 상방 쪽으로 베팅해놓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를 잡으면서 일단은 상방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해지하면서 다시 또 바꿔서 상관은 없거든요. 이거 지금 저기 마감
옵션 마감일도 아니고 옵션 마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상방으로 잡아놨다 그래서 무조건 상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누적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은 일단 상방,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상방으로 잡아놨고,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인이 상방이긴 한데 개인들이 이제 많이 선물해서 상방으로 잡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의 1조 정도에 되는 금액 중에 5천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지금 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외국인은 파는 척을 하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1조 정도 선물 매도였는데 지금은 2천억 매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일단 상방으로 바꿔주면 거기다 기관까지 어느 정도 도와준다 그러면 상승으로 다시 갈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선물은 12월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달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맞는데 이번 달에 방향성을 안 정하고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 끝나고 잡으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일단 내릴 때까지 한번 내려보자 뭐 이런 느낌도 조금은 받고는 있어갖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어느 정도. 이게 확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 항상 이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확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진다는 것도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또 살 수 있으니까. 예수금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막 물려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괴로워도 이렇게 괴로운 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쭉 빼기 시작해가 쭉쭉쭉쭉 빼요. 근데 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고 나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예수금만 남겨놓으면 아래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다 큰 금액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무작정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날마다 사면 그것도 안 돼요. 떨어지는 날 그나마 살려고 하더라도 저점 부근에서 사던가 아니면 그날에 변동성 지수 아니면은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 매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일 때는 그때는 같이 받아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막판 뒤집기를 잘해요. 그 부분에서 변수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일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단타는 그냥 하기는 하는데 큰 금액으로나 하지 마라. 그리고 여전히 우량주 쪽이 가능성은 더 크다. 항상 올라올 때는 우량주 쪽이 먼저 올라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과거의 자료를 한번 토대로 보세요. 계속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G라인 받을 땐 받는 거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보십시오. 일단은 뭐 반토막 난다 그래서 겁나면 미리 파는 거고 반토막제 잡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반토막이 두렵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반토막 났다도 다시 올라오는 게 주식입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은 겪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안 올라오는 주식은 또 안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살리는 방법은 또 있어요. 살리는 방법이 있고 손절을 해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금액을 갖다가 예수금을 계속 벌어오지 않아도 있는 돈 갖고 돌려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 보는 게 연구해가지고 온 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해나갈 거고 뭐 잠깐의 평가적인 손실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뭐 망할 때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손절할 땐 손절 잘라주고 다시 올라올 때 그걸 살려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해서 나중에는 살려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약은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빼고 아래서 잡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대응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약이다 라는 걸 항상 주식에서는 생각하고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빠져서 힘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조금 더 빠질 가능성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